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제 경력을 기능의학을 접목하는 데 바쳐왔어요. 기능의학이란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진료 현장에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혼란스러움, 좌절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을 곁에서 지켜봤죠. 저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을 듣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애 계속 아플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몸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나 애쓰는데, 애 심장병이나 당뇨병에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오늘 저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소음들을 뚫고, 건강의 진짜 핵심, 그 근본적인 열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그 효과를 직접 목격해 온 실용적이고 증명된 원칙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룰 겁니다. 먼저, 제 생각에 가장 위험한 심장질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지방과 절대 피해야 할 지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요. 아마 그 답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오해가 많은 주제인 암 환우분들을 위한 영양에 대해서도 깊이 있고 따뜻한 시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만성 피로와 머리가 멍한 증상, 브레인 포그의 주된 원인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숨겨진 독소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입니다. 이건 그저 또 하나의 건강 강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과 이해력,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되찾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다. 막힌 혈관의 진짜 원인. 가장 큰 주제부터 시작하죠. 바로 여러분의 심장, 그리고 혈관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생명의 강과도 같은 심혈관 시스템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불과 100년 전인 1920년대나 1930년대만 해도 심혈관 질환은 거의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죠. 50대의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전염병 수준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아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주변에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의 아주 큰 부분이 우리 주방에서 가장 흔히 쓰는 식재료 중 하나인 식용유에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해로운 기름이 있고 유익한 기름이 있습니다. 비극은,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엉뚱한 기름을 두려워하라고 배워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공식적인 보건기구들이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제가 믿는 기름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막힌 혈관이라고 부르는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심장병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고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만성 성인병들을 관리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 훨씬 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시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심장만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장 흔한 만성 질환들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마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죽어가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뻗어 나온 가지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의 혈관, 즉 혈관 시스템의 염증과 손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상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과는 다르죠.
이것은 천천히 타들어가는 불과 같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생활 습관들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입니다. 두 가지 핵심 주범. 그렇다면 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 30년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은 거의 항상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기결됩니다. 1. 과도하고 만성적인 정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흰쌀밥 같은 섭취. 2. 해로운 산업형 기름, 흔한 식물성 기름, 종자유 같은 광범위한 사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고혈당을 경계하라고 항상 강조해서 교육합니다. 당뇨가 없는 분이라도 식사 후에 혈당이 160mg/dl 이상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200이 넘으면 당뇨로 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혈당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고혈당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여러분이 빵이나 과자, 혹은 흰쌀밥 한 그릇, 달콤한 시리얼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즉시 수육하고 혈당이 치솟습니다. 혈당은 포도당을 부르는 다른 말일 뿐이죠. 그리고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포도당의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속성은 바로 끈적끈적하다, 인 것입니다. 이걸 꼭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솜사탕이나 설탕과 물을 끓여 젤리를 만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끈적거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끈적끈적한 시럽 같은 물질이 여러분의 혈류 속으로 높은 농도로 밀려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끈끈한 포도당은 말 그대로 그것이 닿는 모든 곳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에 연약한 내벽, 적혈구, 필수적인 단백질과 호르몬들에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당화 반응, 글라이케이션 이라고 불리는 실제 화학 과정입니다. 이런 고혈당 상태가 수년에 걸쳐 매일같이 반복되면 혈관은 뻣뻣해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거대한 기름 사기극. 이 지점에서 저는 두 번째이자 똑같이 중요한 주범, 바로 우리가 요리에 쓰는 기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의도가 끔찍한 결과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잠시 돌아보죠.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은 적이다. 육류나 버터에 든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는다.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심장에 좋은 다중 불포화지방, 즉 식물성 기름의 섭취를 늘리라는 권고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우리는 버터 대신 마가린을 썼습니다. 돼지기름, 라드, 사용을 중단했죠.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기름을 큰 통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장병이 드물었던 1950년대 이전에 그분들은 라드, 버터, 소기름, 텔로우유로 요리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지방이었죠. 그러다 1950년대, 60년대에 이런 새로운 산업형 종자유, 씨앗기름들이 도입되었고 그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동물성 지방 섭취는 급감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지침을 따랐습니다. 포화지방을 줄였죠. 그것을 건강한 새 기름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았죠. 정반대 방향으로, 즉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한번 두 가지 주범을 함께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과 해로운 기름입니다. 무엇이 이 식물성 기름들,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등을 그렇게 해롭게 만들까요? 1. 핵산, 핵세인, 추출 과정 자체가 솔직히 말해 충격적입니다. 올리브처럼 옥수수 알갱이를 짜서 기름 한 방울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핵산이라는 석유계 롱매를 사용합니다. 물론 나중에 핵산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지만 100% 제거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고온 처리, 제조 공정 자체가 매우 높은 온도와 탈취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열은 기름이 병에 담기기도 전에 이미 기름을 손상시키고 벌프 산화, 산패, 벌프 시킵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첫날부터 산패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3. 높은 오메가-6 비율.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종자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오메가-6가 일부 필요하지만 식단에서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은 4, 1 혹은 그보다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옥수수유는 무려 51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오메가-6를 지속적으로 몸에 쏟아붓는 것은 염증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각입니다. 4. 트랜스 지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고온 처리와 수소화, 액체 기름을 슈트닝이나 마가린처럼 고체로 만드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계물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대사되지 않죠. 그저 세포에 축적되어 정말 엄청난 염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포화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으니 제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보다 최대 10배 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 지방은 수많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네, 제가 방금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절반의 물건들을 버리라고 말씀드린 셈이네요.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좋은 소식에 집중해 보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디 이런 산업형 식물성 기름, 슈트닝, 마가린을 피하세요. 대신 이 두 가지 범주에 집중해 주세요. 1.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신선한 고기에 자연적으로 붙어있는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천 년간 해왔던 방식입니다. 이 건강한 식물성 기름, 요리에 쓰거나 드레싱에 사용할 기름으로는 냉합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EVO, 아보카도 오일 또는 적당량의 코코넛 오일을 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이 기름은 전 세계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좋을까요? 냉압착, 콜드프레스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올리브를 짜는 거죠. 고열이나 핵산이 없습니다. 산패나 트랜스 지방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는 적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알려진 벌프 오메가-9, 올레산, 벌프2 풍부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사 후에 한두 스푼씩 그냥 드셔보시라고 권합니다. 오래된 지중해식 습관이죠. 물론 샐러드에 듬뿍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발연점, 스모크 포인트를 걱정하시죠. 하지만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계란 하나를 가볍게 부치는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소한 우려보다는 건강상의 이점이 훨씬 큽니다. 튀김 요리에만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모든 만성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고품질이 올리브 오일 섭취를 늘리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샐러드 30년 경력 의사의 관점, 암과 영양. 이제 제가 마음속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하지만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로 둘러싸인 주제인 암 환우분들을 위한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인 규칙은 암 환우분들은 반드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 중에 체중이 빠지는 것, 악액질, 컥핵시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며 예후에 아주 나쁜 신호입니다. 우리는 밀도 높고 질 좋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에너지원 중 하나가 바로 버터일 수 있습니다. 네, 버터.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 그래스페드의 우유로 만든 버터입니다. 이 버터는 지용성 비타민 K2 등
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특히 유익합니다. 건강한 버터는 샛노란 색을 띠는데 그게 바로 녹색 풀에 들어있는 색소인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곳의 소들은 거의 1년 내내 푸른 풀을 뜯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유로 만든 버터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포화지방은 심장에 나쁘잖아요. 오랫동안 그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산업형 식물성 기름들과 그것으로 만든 모든 가공식품들이 심혈관 건강에 훨씬 더 나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규모 메타 분석, 여러 연구를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로리와 안정적이고 건강한 지방이 절실히 필요한 암 환우분들에게 풀 먹인 소의 버터는 훌륭하고 산패되지 않은 영양이 풍부한 에너지원입니다. 나의 건강 4대 기둥. 암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 요인이 축적된 결과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단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제 3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가 건강의 4대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흑화를 본 최고의 식단 계획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항암 식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만성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입니다. 1. 충분한 칼로리 섭취. 반드시 충분한 럴료가 있어야 합니다. 적게 먹으면 에너지가 없고 근육이 빠지고 신진대사가 바닥을 칠 겁니다. 몸에 럴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2. 복합, 저혈당 탄수화물 섭취. 흰쌀밥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건 밀가루, 빵, 설탕과 똑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은 10%의 현미와 90%의 다른 잡곡 및 콩류, 검은콩, 보리, 기리 등을 섞어 소화가 잘 되도록 최소 24시간 이상 불려서 밥을 짓는 것입니다. 3. 저탄수화물 혹은 무탄수화물. 아침 식사 시도. 저는 많은 분들에게 하루 2끼 식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탄수화물 없는 아침 식사라는 강력한 전략을 추천합니다. 계란 프라이 2개도 좋고 고기와 채소를 살짝 볶아 먹거나 두부 반모를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저녁 식사부터 다음 날 점심까지 약 1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멋진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혈관에게 주말 휴가를 주어 스스로 복구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죠. 4. 단백질과 지방 섭취 늘리기. 점심과 저녁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밥은 적당량 드시고 접시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높이세요. 단백질은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충분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잘 저장하지 못합니다.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죠. 체중 60kg 성인은 하루에 약 60g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 음식을 통해 20g 정도를 섭취한다고 해도 40g은 고품질이 단백질원에서 따로 섭취해야 합니다. 소고기 100g, 약 3.5온스의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으니 이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최소 200g, 약 7온스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콩과 두부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동일한 완전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식물성만으로는 하루 총 필요량을 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고기가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기사들은 어떡하죠? 그런 연구들의 대다수는 관찰 연구입니다. 그것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제 입장은 붉은 고기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1.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2. 가공육,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은 암과 명백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가공육은 절대 안 됩니다.
정육점에서 신선한 고기를 사서 찌거나 삶거나 국을 끓이는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하세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고기와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채소입니다. 아주 많이요. 다양한 채소를 날 것으로도 익혀서도 드세요. 잎채소와 함께 뿌리채소, 무, 당근, 우엉 등도 드세요. 뿌리채소는 장 건강에 환상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면역체계의 70%는 장에 있습니다. 건강한 장이 곧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생물학적 위험 지역, 숨겨진 독소. 혹시 수은이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마주치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쇠약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믿고 있는 숨겨진 독소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중금속, 특히 수은입니다. 수은은 우리가 접하는 가장 독성이 강한 비방사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수은 중독 증상은 종종 모호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하죠. 극심하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종류의 피로감, 뇌 손상, 성인의 경우 브레인 포그나 조기 치매처럼 보이고 아이들의 경우 인지 및 학습 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 40대 여성이셨는데 심각한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몇 년간 최고의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느낌이 와서 중금속 검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수은 수치가 천장을 뚫을 듯이 높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어봤죠. 원인은 그분은 고기를 먹지 않고 어릴 때부터 단백질원으로 오직 생선에만 의존해 오셨던 겁니다. 이 수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두 가지 주된 경로가 있습니다. 1. 해산물, 산업공해로 인한 수은이 바다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을 따라 생물 농축이 일어나죠. 즉,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대형 포식 어류들, 참치, 상어, 황새치 등 이 가장 높은 수치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적당히 드시라고 조언합니다. 2. 아말감 충전제. 이것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 은색 치과 충전제는 50%가 수은입니다. 싸고 내구성이 좋지만 여러분이 씹을 때마다 소량의 수은 증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입안에 있다면 전문 치과 의사와 안전한 제거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아말감 충전제를 제거하신다면 드릴로 갈아내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엄청난 양의 수은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제거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에 반드시 킬레이션 치료, 영양 수액 주사 같은 를 받으시길 정말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 급성 노출을 몸이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수은을 어떻게 해독할까요? 생선에 들어있는 수은, 메틸수은, 은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을 촉진하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특히 뿌리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말 그대로 장 속의 수은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채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날 것으로든 익혀서든 아주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물방울 보너스 팁, 물과 소금. 마치기 전에 제가 매일같이 받는 두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물과 소금입니다. 물에 대하여 제 의견이요. 하루 2리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너무 많습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을 제외하면 약 1리터의 순수한 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전에 500ml, 16온스, 오후에 500ml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유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드세요. 그리고 다음 식사 30분 전에는 물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억지로 2리터를 마시는 것은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제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지 마세요.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게 되고 이는 건강의 기둥 중 하나인 수면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소금에 대하여 이건 참 논란이 많죠.
WHO,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g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8-9g 정도고, 제 의견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8-9g 범위는 아마도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신장질환 또는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상태에 있으시다면 섭취량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소금에 대한 제 마지막 조언은 간단하고 균형 잡힌 것입니다. 그냥 지금 드시는 것보다 아주 살짝만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랍니다. 받아들이기에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화려한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낡고 잘못된 믿음들에 도전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 흑과를 지켜본 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을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